당신의 일자리는 증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왼쪽은 인간 노동자 한 명을 1시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약 3만 원입니다. 오른쪽은 휴머노이드 로봇 일대를 1시간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얼마일까요? 단돈 700원입니다. 3만 원 대 700원.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계가 좋아지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동시에 가장 폭발적인 비용의 혁명이 시작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현대자동차 공장의 새로운 배치도를 보셨습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보셨나요? 거기엔 화장실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필요 없죠.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지치지 않는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오늘 아침의 뉴스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노조가 막아주겠지, 법이 보호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쫓는 사냥개입니다. 3만원짜리 비용을 700원으로 줄일 수 있는 버튼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르지 않을 CEO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만약 그런 CEO가 있다면 그는 주주들에게 쫓겨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공장에서는 조용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지만 누군가의 월급 통장은 말라비틀어지고 있죠. 당신이 만약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있다면 혹은 육체를 쓰는 노동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가 될 것입니다. 10초 뒤 당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경제 상식을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대중은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주가가 폭등하고 옆집 철수가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음이 아니라 신호를 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 명백한 3가지 신호가 떴습니다. 첫 번째 신호, 로봇 밀도 1위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 소멸? 저출산? 기업들은 그걸 핑계로 웃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명분 아래 거침없이 로봇을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신호, 산업용 로봇의 가격 붕괴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쓸만한 로봇 팔 하나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산 고성능 로봇이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로봇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1년치 연봉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불평 없이 일하는 노예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바로 AI의 뇌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멍청했습니다. 위치가 일시엔만 틀어져도 에러가 났죠. 하지만 지금의 로봇은 봅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GPT-5 수준의 지능이 로봇의 뇌에 탑재되는 순간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중간 관리자의 영역까지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데 개구리들은 따뜻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냄비 밖으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 통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정부가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마취제입니다. 진짜 공포는 섀도우 코스트, 섀도우 카스트, 즉 숨겨진 비용에 있습니다. 기업 재무제표의 주석을 뜯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인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4대 보험, 퇴직금, 식대, 복지비, 거기에 휴가, 병가, 육아휴직,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비용은 월급의 2.5배에 달합니다. 반면 로봇은 어떻습니까? 초기 구매 비용? 감가상각으로 털어버리면 됩니다. 전기료?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입니다. 파업?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간은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악성 재고일 뿐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데이터를 보십시오. 공장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돌아온 공장들이 전부 무인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임원 회의록을 몰래 엿본다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매출 증대가 아닙니다. 바로 인건비 제로화입니다. 이것이 통계청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가 급격히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경제 지표가 또 있을까요? 도대체 왜 지금일까요? 로봇은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성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장 어셈블리 공정입니다. 용접이나 도색은 로봇이 한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전선을 연결하고 작은 나사를 조이고 시트를 구겨 넣는 작업은 인간의 손끝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기계는 계란 하나도 제대로 집지 못해 깨뜨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계란을 깨지 않고 옮기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건 단순한 서커스가 아닙니다. 로봇의 손가락 끝에 달린 압력 센서와 시각 AI가 인간의 촉감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했다는 선언입니다. 모라백의 역설이 깨진 겁니다. 어려운 계산은 컴퓨터가 쉽고 걷거나 물건을 짚는 건 컴퓨터에게 어렵다는 그 오랜 역설이 202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인간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이 불량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손떨림, 인간의 컨디션 난조, 인간의 부주의가 오차를 만듭니다. 반도체 공정이 나노 단위로 갈수록, 배터리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인간은 오염원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로봇은 인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는 청소부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바닥은 젖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예고편을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1년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의 회장 테리거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3년 안에 로봇 100만 대를 도입해 인간을 대체하겠다. 그 유명한 폭스봇 FOXBOT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당시 로봇은 멍청했고 정밀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인간보다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거봐, 역시 기계는 사람 손맛을 못 따라가. 로봇 대체? 공상과학 소설이지.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술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 축적입니다. 그때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10년 전 인터넷 속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 배터리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폭스콘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죠. 사람들은 2011년의 실패만 기억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때 비웃었던 그들이 지금은 가장 먼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그것이 바로 당신을 벼랑 끝으로 미는 가장 위험한 마약입니다. 과거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이번 파도는 10년 전의 잔물 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쓰나미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효율성은 결국 승리한다. 도덕? 윤리? 인간성? 잔인하지만 시장 앞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19세기 영국 방직 기계가 등장했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셨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계가 이겼습니다. 마차 조합이 자동차를 막으려 했을 때도, 타자기 회사가 컴퓨터를 비웃었을 때도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쪽이 모든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이건 중력과도 같은 물리법칙입니다. 옆 공장에서 로봇을 도입해 원가를 30% 낮췄다고 칩시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인간을 사랑하니까 계속 사람을 쓰겠다고요? 그럼 당신 회사는 1년 안에 망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니까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자가 로봇을 쓰면 당신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기업이 로봇화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은 멈추지 않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근육이 대체되었고 2차 때는 기술이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인지와 판단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바퀴 아래 깔리지 않으려면 바퀴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역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즐기거나 치여 죽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불을 거머쥐는 승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 반만 맞습니다. 진짜 승자는 로봇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인터넷이 나왔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건 랜선 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아마존, 구글을 만든 사람들이었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로봇을 이용해 한계 비용 제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승자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인간 노동자에 의존하는 사업은 확장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로봇과 AI로 무장한 승자들은 코드를 복사하듯 공장을 복사합니다. 버튼 하나로 생산량을 10배, 100배로 늘립니다. 둘째, 그들은 데이터의 지배자입니다.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쌓이는 거대한 데이터, 이걸 분석해서 0.1초의 낭비까지 잡아냅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법니다. 기계가 대신 벌어주니까요. 부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덧셈의 영역입니다. 시스템이 일하게 해서 버는 돈은 곱셈의 영역입니다. 승자들은 이미 곱셈의 세계로 이사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덧셈의 세계에서 몸을 갈아 넣으실 겁니까? 반대로 몰락하는 자들에게도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성 노조를 믿고 있는 분들, 뼈아픈 이야기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항만 노조가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잘됐다 싶어 완전 자동화 크레인을 도입합니다. 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 돈으로 로봇 라인을 증설합니다. 파업은 이제 기업에게 자동화 명분을 주는 차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자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협상력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착각하는 것. 기술의 발전 속도를 무시하고 정치적 해결만 바라는 것.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하다 망한 것처럼 지금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스킬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월급 인상만 외치는 사람들은 코닥의 필름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 업무가 알고리즘으로 대체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라면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서서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댐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그때 가서 억울하다, 국가가 책임져라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눈물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기만 두드릴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지금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이제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힙니다.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조의 서비스화, 즉 MOS/MONUF/CTURING as a 서버스의 시대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공장이 유튜브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 유튜브가 송출해 주듯 당신이 설계도만 올리면 다크팩토리가 물건을 찍어냅니다. 이 공장엔 조명이 없습니다.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보니까요. 에어컨도 히터도 없습니다. 기계는 불평이 없으니까요. 거대한 서버실처럼 변한 공장들이 전 세계 물류 거점에 들어섭니다.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생산 설비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설계와 브랜드만 가집니다. 생산을 로봇 군단을 거느린 전문 플랫폼 기업이 전담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기회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공장 하나 짓는데 수백억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 파는 1인 제조업이 가능해집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느냐. 산업의 지각 변동은 기존의 강자들을 무너뜨리고 준비된 약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다고 무서워만 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나면 새로운 산이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그 산이 어디에 솟을지 미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계좌를 불려줄 확실한 기회의 지도를 펼쳐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딱 3곳을 보십시오. 첫째, 로봇의 관절입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껍데기는 바뀌어도 관절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둘째, 로봇의 눈과 뇌입니다. AI 비전 센서와 엣지 컴퓨팅 칩입니다.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부품이죠. 엔비디아가 왜 올랐습니까? AI의 두뇌였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두뇌가 될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의 밥입니다. 바로 에너지와 배터리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수억 대의 로봇, 그 전기는 누가 감당합니까? 전력망, 고효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분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사십시오. 유튜브를 뒤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과거의 산업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미래의 섹터로 옮겨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톡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봇의 시대, 두려워하면 노예가 되고 올라타면 주인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로봇이 세상을 점령할 때 당신의 계좌를 반토막 낼 폭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통 제조 도시의 부동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의 공식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예전에는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이 몰리고 집값이 오르고 상권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공장은 다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공장이 돌아가는데 주차장에는 차가 5대뿐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은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로봇은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아이를 낳아 학군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폭발하는데 공장 주변 도시는 유령 마을로 변해가는 성장 속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주변 아파트에 투자하셨습니까? 공실률 데이터를 당장 확인하십시오. 임대 수익률이 조금 높다고 덜컥 샀다가는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개미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 지역의 주거 수요는 증발합니다. 이것은 인구 절벽보다 더 무서운 수요의 증발입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공장이 돌아가니 안전해 보이죠? 그게 함정입니다. 당신이 보유한 그 부동산 5년 뒤에는 찹초만 무성한 폐허 옆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로봇만 웅웅거리는 도시, 그곳이 바로 자산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위험지대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곳에서 돈을 빼내십시오. 돈은 로봇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 로봇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흐릅니다. 흐름을 역행하면 계좌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봇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엑셀을 빨리 돌려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빨리 날라도 로봇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로봇의 관리자, 즉 로봇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살아남을 1%의 생존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3단계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첫째, 기능을 버리고 설계를 배우십시오. 나사를 조이는 기술은 0원짜리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순서로 나사를 조여야 효율적인가를 설계하는 능력은 억대 연봉을 부릅니다.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로세스 오너가 되십시오.
둘째,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로봇의 뇌를 담으십시오. 하드웨어 로봇 회사도 좋지만 그 로봇을 움직이는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몸뚱이는 교체되어도 뇌를 지배하는 OS는 영원한 독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세상을 지배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셋째,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능력에 투자하십시오. 협상, 설득, 공감, 창조. 이건 아직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로봇이 모든 잡무를 처리할 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계약을 따내는 능력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기계가 될 수 없다면 기계를 부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부품에서 설계자로. 당신의 위치를 지금 당장 시스템의 위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로봇의 전원 코드를 꽂아주는 역할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구리 부족이라는 뜻밖의 복병, 그리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지배자까지.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일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잔혹할 만큼 냉정합니다. 10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겨 정부 보조금을 기다리는 줄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이 벌어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자본가의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 당장 당신의 투자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내 계좌에 미래의 쌀인 구리 관련주가 있는가?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쓰레기 같은 찹주들을 정리하고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서서히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포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기회의 지도를 들고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댓글창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 1초 동안에도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있지만 아직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저는 당신이 패배자가 아닌 이 거대한 변화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